이거는 분명하게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저도 피하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몸에는 최악인 음식이 되는 거죠. 저희 응급실에서는 맨날 밤마다 보고 있고요. 뭐 안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꼭 먹어야 되면 또 하나만이라도 식탁에 올려서 그거를 최소한 6, 7장씩 드셔라. 공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요즘은 암이랑 의원이라는 곳에서 암 환자분들 치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피하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먹지 않는 술 종류죠. 희석식 소주라 그러면 사실은 증류시켜가지고 원료의 술맛이 살아있는, 그래서 귀하게 마시는, 굉장히 한 방울 한 방울 담아 마시는 게 원래의 소주인데 지금의 이제 초록색 소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90% 이상 96%까지 6번 증류를 시켜가지고 정말 원재료의 맛과 향은 전혀 날라간 순수에 가까운 알코올을 만들어서 물론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역한 것에다가 향료와 와스파탐 같은 그런 감미료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취하는 목적으로 마시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희석식 소주거든요. 물론 외국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이 초록색병 소주를 굉장히 전통 우리나라 수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니거든요. 거의 화학물질에 가깝다. 우리가 병원에서 맨날 보는 주정으로 만들어지니까 알코올 주정 96%짜리를 80% 정도로 낮추면 우리가 쓰는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세균들 죽이는 거. 그거를 좀 더 퍼센트를 20%로 낮춰가지고 거기다 감미료 넣으면 먹는 초록색 소주가 되는 거고, 이거는 분명하게 전통주가 아니라 화학약품이다.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인명피해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죠. 그걸 저희 응급실에서는 맨날 밤마다 보고 있고요. 매일매일 간에다 부담 주면서 사는 거는 아무리 와인이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전자레인지 팝콘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먹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이미 증명된 것들, 실험이 된 거죠.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적색력이 들어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죠. 지방 많이 안 들어있고 적색력 자체는 나쁠 거 없잖아. 고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붉은 고기도 사실은 몸에 좋지 않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붉은 고기는 옥수수도 그냥 옥수수가 아닌 GM 옥수수를 먹인 마블링이 가득 끼어 있는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것들 다 합쳐서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면 붉은 고기를 가능하면 적게 먹거나 남는 게 좋지만 그래도 먹으려면 이제 자연 방목하고 풀 뜯어먹은 고기 오메가6보다는 고기를 찾아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고기도 구하기도 어렵죠. 호주 청정육이었는데 우리나라 오기 전에 3개월, 6개월 주에 목 수술을 받기였고 비극하게 만들어서 보낸다면서요. 하도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니까 원래 일본에서 이제 와규 문화로 해가지고 지방이 많은 고기가 더 맛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1등급 이런 개념으로 바뀐 건데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몸에는 최악인 음식이 되는 거죠. 뭐 안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꼭 먹어야 되면 영양학적으로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고기를 조금 먹을 수 있는 걸 인정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봤을 때 50g 이하로 먹었을 때 적색육을 먹더라도 오히려 1등급이 아니라 3등급, 오히려 기름이 많은 지방이 아니라 앞다리살 뭐 이렇게 삼겹살을 골라 먹는 건 사실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기름을 일부러 사갖고 먹는 거니까 지방에는 동물이 그동안 먹었던 나비라든지 뭐 이런 유해 성분들이 다 쌓여있는 층층이거든요. 우리가 바깥으로 배출할 방법이 없을 때 지방에다 쌓는 거니까. 근데 그것들을 골라서 먹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생선 먹을 때도 작은 생선을 먹어야지 큰 생선 먹으면 중금속에 오염된다 그러잖아요. 뒤에서도 똑같아요. 지방층을 일부러 골라 먹으면 그 고기가 먹었던 안 좋은 것들 골라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색육을 안 먹는 게 좋지만 꼭 먹어야 된다면 골라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외에 가공된 음식들은 당연히 피해야죠. 가공 물질들은 우리가 위해성을 알고서 먹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품 첨가물이 당장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발암물질로 증명된 어떤 그 물질들도 몇 가지 있죠. 아젤산염 나트륨이라든지 이렇게 고기 발색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 역할을 하니까 먹지 말라고 이제 WHO 공고를 입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식용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지. 그 화합물이 우리 몸에서 세포대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과학이 정말 화학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장기 부작용 이런 거는 모르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쌓여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거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눴고 비교를 할 수조차 없잖아요.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겨우 주실험으로 실험이 가능한 문제들 당장 뭐 1개월 안에 죽든지 살든지가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실험이 가능한 거지. 우리 신체 갖고 실험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그런 거는 윤리적으로 점점 더 증명할 수도 없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그런 모르는 물질 때문에 인공물질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던 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죠. 가습기는 당연히 트는 건데 가습기에 물때 끼는 게 싫고 마침 너무 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있으니까 넣었을 뿐인데 그게 우리 애들을 죽이고 우리 폐를 죽이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만들 때에는 다 연구해가지고 허가받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거고 짧은 실험에서는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거랑 똑같은 관계로 발색제라든지 뭐 합성 보존료라든지 뭐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 사실 우리 몸에서 다 실험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유전학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음식들을 먹고 살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사나 아니면 유전적인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먹었던 어떤 물질들이 아닌 지금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들을 먹어서 그걸 적응하려면 일단 내 세대 100년 동안은 적응 못한다고 봐야죠. 그런 물질들이 위가 근일에 10년, 20년, 30년 사이에 만들어진 물질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른다가 답입니다. 모른다. 그런 물질들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도 그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다가 각성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태초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들을 먹지 않고 가공 음식들 썩지 않은 음식들 첨가물들이 합쳐진 음식물들을 먹으면 우리 몸은 적응을 할 새도 없고 적응할 수도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몸과 후세들한테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음식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겠죠. 안 먹어야 될 걸 먹는 거죠. 예를 들면 산에서 버섯을 드시고서 심한 구토, 설사하다가 급하게 안 좋아져서 안부전으로 안 좋아진 경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풀뿌리 같은 거 산나물이나 아니면 도라지인 줄 알고 다리궁 이런 거 잘못 먹고서 보시거나 한약재 초 같은 거 그냥 풀인 줄 알고 먹었다가 막 심장 뛰는 거 느려져가지고 응급으로 실려오시고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진행될 것 같잖아요. 의외로 음식이 몸에 굉장히 빨리 나빠지는 것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19살 남자 환자가 두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왔어요. 보통 이렇게 두통이 오고 혈압이 200이 넘게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심한 두통과 함께 머리 안에 뇌출혈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급히 머리 CT를 찍어봤는데 다행히 머리 안에는 뇌출혈은 없었어요. 혈압을 안정을 시키고 다시 재봤는데 그래도 200이 넘고 막 이러는 거예요. 19살짜리가 혈관이 나빠져서 혈압이 높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서 혈압을 좀 보시는 약을 써야 될지 판단을 하려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내시느냐 생활 패턴이 그랬더니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공장에 젊은 사람 없는데 젊은 친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아저씨들이 이뻐했겠어요.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회식 자리 데려가고 좋은 거 먹인다고. 외교부 그랬겠죠. 이 짠 음식 다 먹였겠죠. 그렇게 생활을 매일매일 3년을 했는데 심각한 고혈압, 뇌병증 상태까지 온 거예요. 혈압이 200이 넘게 나오고 두통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40대 내지는 30대에서 나타날 만한 혈관 좁아짐으로 인한 고혈압 증상을 그것도 심각한 고혈압성 뇌병증을 10대 후반인 19살에서 볼 수가 있구나. 그만큼 우리가 뭘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는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은 안 생기고 나이 들어야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빠르게 바뀐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한국만 먹는 음식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좀 응급실에 오시는 사례 간장게장이라는 게 민물개나 이런 거를 익힌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간장을 부어서 삭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원래 살아있는 게 자체에 균이 들어가 있으면 좀 남아서 우리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간장이 식은 다음에 또 균이 자라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가을쯤에 장염 설사